이런 말 해도 되나? 약간 올드한 느낌이? 물론 사무실 분위기도 좀 그렇습니다. 사람도 분위기도 조직도. 저는 사실 MBC, SBS, KBS 그리고 CJ ENM까지 전부 다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거의 10년을 넘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방송국의 실태까지는 아니지만 느낀 점들 이런 것 좀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아마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방송국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요 정말 과장 1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진짜로. 약간 회사별로 분위기도 좀 궁금해요. 저는 26살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MBC에서 일을 했어요. 대단해 보이죠? 근데 사실 계약직이었습니다. 귀엽죠? 그때 이제 MBC가 일산 드림센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했었는데 선배님들도 다 좋고 PD분이나 뭐 AD분들이랑 일을 많이 했었는데 챙겨주고 그래도 대우를 해주시는 느낌? 저는 계약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도 밝고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좀 안 좋았던 거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괜찮습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요, 사실 방송국에 다니시는 분들이 연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삶의 여유도 있고 돈도 잘 쓰시고 그래서 조금 분위기들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컴투스라는 회사를 잠깐 거치고 이제 CJ ENM이라는 회사로 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직원으로 경력 공채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OCN OAP 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분위기는요 되게 엣지 있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상암에 CJ ENM 센터가 있는데 1층 로비에 가면요, 와 진짜 다 멋쟁입니다. 완전 다 패션 피플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때는 젊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힙한 느낌? 사무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갈등이나 이런 게 있진 않았어요. 사이도 굉장히 좋고요. 또래가 많다 보니까 뭐 밥 먹을 때도 즐겁고 뭐 알콩달콩 막 이런 것도 있고,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 중에 사내 커플로 해서 결혼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 중에 가장 좋은 기억이 남는 회사가 바로 CJ ENM입니다. 나도 모르게 홍보를 해주고 있네. 그리고 나서 갔던 곳은 SBS입니다. 정확히 SBS 본사는 아니고요. 디자이너가 대부분 이제 뉴스텍, 아트텍 그리고 추후에는 합쳐졌거든요. 저는 뉴스텍에서 일을 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S 다음에 제가 갔던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KBS는 제가 이제 43기 공채로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늦게 입사를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경력 공채 때 총 100명이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나이가 거의 상위 10% 안에 들었었습니다. 그만큼 늦은 나이에 들어간 거죠. 부서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린 친구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약간 올드한 느낌이? 물론 사무실 분위기도 좀 그렇습니다. 건물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의도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안에 인테리어를 바꾸긴 했죠. 약간. 그래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진짜 오래된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도 분위기도 조직도.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나이 드신 분들과의 약간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부장님께서 타이틀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예전에 1980년도에 만들었던 타이틀을 가져오셔가지고 이대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테이프로 들어오셨어요. 파일도 아니고 USB도 아닙니다.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와 미치겠는 거죠 진짜.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거는. 그래서 사실 저도 그 간극을 이기지 못하고 막 다투고, 물론 제가 뭐 그러면 안 되죠. 전 막내니까. 그런 걸로 인해 조금 힘들고 약간은 수직적인 느낌이 있긴 했어요. 확실히 좀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근데 사실 제가 입사했던 초반만 그랬고요. 나중에 퇴사하기 전에는 챙겨주신 선배님들 진짜 많았어요. 퇴사하고 난 이후에도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나갈 때 응원도 엄청 해주시고. 결론적으로는 사실 지상파 3사 봤을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연봉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워라밸. 일반적으로 사실 지상파 3사 다 비슷하고요. 좋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비슷했냐면 강요하는 야근도 없었고요. 퇴근도 눈치를 보지 않았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요, 휴가에 대해서 눈치 보고 쓴 적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배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모든 곳은 구내식당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와서 빨리 쉬고 잠자는 것도 뭐라고 안 하고, 물론 이제 점심시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금 달랐던 곳은 그나마 CJ ENM? 이곳은요 야근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강요는 없었어요. 약간 자발적 야근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제 또래분들도 어떤 모션 그래픽이나 영상을 만들 때 욕심이 있어서 더 잘 만들고 싶다는, 이게 더 예쁘게 방송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남아서 야근을 하는 경우들은 꽤 있었어요. 물론 뭐 드라마 론칭이나 바쁜 경우 때는 당연히 분위기 봐서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자발적 야근이
꽤 있었다? 워라벨보다 중요한 연봉. 아무리 워라벨 해도 솔직히 연봉 중요하죠. 지상파 3사는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게 정직원 안에 호봉제도와 연봉제도가 있어서 호봉제도는 자동으로 연차에 따라서 무조건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고요. 연봉제는 매년 협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정직원 안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채용되는 방식에 따라 누구는 호봉제, 누구는 연봉제 이런 거에 따라 갈등이 진짜 심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입이 호봉제로 입사했는데 연봉이 5, 6천이래요. 근데 경력이 막 5년 되신 분들? 그분들은 호봉제로 들어오지 못하면 3, 4천이 됩니다. 근데 일은 그분들이 더 잘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빡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먹질만 오가지 않았지 진짜로 갈등도 되게 심했고, 또 연봉제 밑에 굉장히 많은 구조가 있어요. 무기계약직, 연봉계약직, 프리랜서 막 진짜 이 제도만 거의 막 6, 7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엔 MBC가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방송국 안에서 아무리 뽑혀도요, 정직원으로 차등이 되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등급이 나눠져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되게 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긴 했었습니다. 이거 하나가 딱.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봉을 높게 받고 싶다 그러면요, 무조건 지상파 3사는요 공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 시험 보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는 뭐 국가시험 보고 막 이래야지 호봉제로 가장 높은 연봉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MBC, SBS, KBS 전부 다 어느 정도 근속 연수가 넘어가면요 연봉이 억대는 무조건 넘어갑니다.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사고 치지 않는 이상, 불로 지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그렇게 되고요. 사실 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잘릴 일이 없습니다. 특히 KBS는 공영방송, 공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일이 없고요. SBS는 민영기업이긴 해도요, 역시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노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연봉 이상의 굉장히 좋은 장점, 그런 혜택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MBC, SBS, KBS 같은 경우는 억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입사하시면요. 하지만 제가 MBC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저는 계약직이라 아마 100만 원 후반대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처음 사회생활이라 굉장히 자꾸 그리고 이제 이 연봉을 많이 받는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제가 다닐 때가 2000년대인데 선배님들이 BMW, 아우디 이런 거 되게 많이 태워주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외제차가 진짜 없었거든요. 선배님들은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게 이제 CJ ENM, 여기는 호봉제가 없어요. 아마 지금도 없을 겁니다. 공채로 들어와도 결국에는 연봉직으로 계속 매년마다 연봉을 협상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하지만 CJ ENM이 지상파 3사에 비해서 연봉이 낮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 때도 아마 3, 4천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뭐 엄청 많이 올랐겠죠. 근데 다른 걸 떠나서 복지가 쩔었어요. 임직원 할인, 이제 CJ 임직원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요, CJ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계열사들에서 결제하게 되면 35% 할인을 해줘요. 35%. 아웃백, 올리브영, 투썸 플레이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어딜 가도 무조건 35% 해줘. 근데 이제 이게 회사를 다닐 때만 해주는 복지예요. 그래서 퇴사할 때 카드를 내놓으래요. 돈은 앞에서 카드를 가위로 자릅니다. 아니 진짜 저 섬뜩했어요. 조용히 보관해서 버리시면 되는 걸 내가 보는 앞에서 그걸 자르는지, 그때 솔직히 좀 마음 아팠습니다. 너무 가져가고 싶다. 회사별 장단점. 일단 제가 느꼈던 4개의 방송사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연예인을 많이 본다. 유재석, 박지성, 이광수, 수많은 아이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좀 약간 기억 남던 건 KBS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트와이스가 있었어요. 찌위님, 다현님이 있었는데 진짜 빵끝 웃어줍니다. 인사해줘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냥 직원인데도 되게 굉장히 밝게 웃어주니까 와우, 진짜 입덕할 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MBC, SBS, CJ ENM까지 좀 수평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조금 단점에서 이제 KBS를 보면은 약간 좀 디자이너를 은근히 무시하는 느낌? 어떤 특정한 부류가 이랬다 설명하긴 그렇지만 좀 깔보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짜 고함 지르면서 싸우기도 했고요. 주먹만 안 날라갔지 거의 뭐 말로 뼈를 부수면서 막 다투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안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큰 단점은요, 지상파 3사의 경우는 취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채용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특히 디자인 쪽은요, 1년에 한 번도 아니라요, 거의 뭐 2, 3년에 한 번 뽑을 때도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어떤 다른 직종으로, 다른 직급으로 혹은 다른 연봉제도로 들어갔어도요, 호봉제를 다는 게 굉장히 정말 어렵습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CJ ENM 같은 경우는 무조건 꼭 거치면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CJ ENM 출신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다 잘 나가세요. 실력도 굉장히 좋고. 제가 다녔을 때 진짜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쇼미더머니나 이런 프로그램의 타이틀 같은 것들은 다 이제 그 내부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저처럼 채용되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작업에 대한 퀄리티, 자존감도 높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좋아서 저는 디자이너라면 꼭 한번 거치면 좋을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할 만한지. 솔직히 말해서 저 지금 독립한 지 2년 됐잖아요. 방송국?
개강추합니다. 제가 단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요 약간 보호받는 느낌도 들고요.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좀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력적인 것도 그렇지만 업무적인 것들 혹은 인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신다면 혹은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방송국은 거치기엔 굉장히 좋고요. 또 가장 큰 장점은요 뭐겠습니까? 잘릴 일이 없습니다. 평생 직장으로 다니시면서 여유 있게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시간 남으시면 뭐 서브 잡도 하고 이러면은 좀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진짜 좋다. 별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입사한다면 나는 이곳을 선택하겠다. 만약에 간다면 저는 농담이고요. 저는 CJ ENM 이게 그래도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보고 있어요?